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 시황 정리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빅테크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가장 많이 2.43%나 상승을 하면서 끝났고, S&P 500도 1.96%, 다우도 1.57% 이렇게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실적 시즌이 점점 이제 정리돼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FOMC 회의가 끝난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주가 끝나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 시즌은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지속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줘서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다소 좀 흥분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가 넘게 2511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한때는 이제 2517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속적인 매수세 불발로 해서 봉화권으로 좀 내려앉았다가, 그랬다가 이제 늘 요새 외국인들이 쓰는 전략이죠. 오후 2시 되면 이제 정리 매물 같은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 강도를 높여가는데, 그 매수 강도에 따라서 최종 지수가 결정되어지는,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마지막 동시 호가에 거의 2,000억 가까이, 한 1,800억 가까이 매수를 땡겨 올려버리는, 그래서 마이너스 같은 지수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978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56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37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0을 지켜내면서 2,501.53포인트, 어제보다 0.23%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끝에 땡기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땡기면서 선물 매도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선물을 계속 파는 거죠. 선물 쫓아 올라가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주로 시가총액 상위나 반도체주, 전체 코스피 200 추종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을 위주로 이렇게 올리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출발부터 1%가 넘었었어요. 후끈 달아서 그렇게 출발했지만, 이게 이제 오늘의 고점이 됐어요, 코스닥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장 시작하면서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 개인만 사는. 근데 기관의 매도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3,65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9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9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842.83포인트, 어제보다 좀 밀렸죠. 어제보다 0.87%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아주 0.2% 정도 빨간 색깔이 코스피 나왔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을 형성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기조적인 변화보다는 일단 반등 영역 안에서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 1337원 70전, 어제보다 30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좀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2,582억에 이렇게 샀고요. 이거 끝에 JP모건하고 메릴린치가 아주 힘 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2,582억을 샀고 또 SK 하이닉스도 451억을 샀어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78억 순매수, LG화학 85억 순매수, 현대차 28억 순매수, 기아 73억 순매수. 특이한 건 네이버를 545억 순매수, 카카오 173억 순매수. 반면에 이제 기관은 LG 에너지솔루션 60억 순매수, SK 하이닉스 148억 순매수, 그러고는 쭉 없어요. 그러다 카카오 494억 순매수.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동시에 순매수를 한 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카카오 분이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엇갈리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664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1131억을 순매도했고 LNF는 21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79억 순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는 117억 순매도, LNF는 8억을 샀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전부 샀습니다. 에코프로 BM 792억 순매수, 에코프로 1292억 순매수, LNF 203억 순매수. 이렇게 오늘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섹션 분류는 오늘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지만 구쌍용차, KG 모빌리티가 오늘 다시 재개되면서 오늘 좀 힘을 쓰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좀, 자동차 세트메이커 지표가 올라갔지만, KG 모빌리티만 오늘 한 5% 넘게 상승하는 걸로 마감됐고, 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SG증권 사고 났던 주식들, 그 중에서 뭐 삼천리, 뭐 대성홀디스, 서울가스 이런 것들이 오늘 다 튀어 올랐죠. 막 22%, 13%, 뭐 8%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뭐 도시가스 전체 그 섹션의 분위기는 좀 달라지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대표인 네이버 카카오도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건 이제 뭐 게임즈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히토류 그동안 얘기되던 것 중에서 테슬라가 히토류 안 쓰고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을 비치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웠고 중국도 뭐 어차피 히토류 연구 자석 있잖아요. 히토류 만든 두 가지 물질 그거 이제 수출 통제 방안을 검토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페라이트를 고려하고 있다 해서 관계되는 것들이 좀 올랐고 게임주도 위메이드가 중심으로 신작 기대감 또 사우디 투자 유치 뭐 이런 거를 재료로 했고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도 중국에서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거 흥행을 기대한다. 또 미스터 블루의 다음번 이제 차기작인 에이스 블랙 이것도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것도 4분기에 이제 런칭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 게임도 이제 많이 쉬었잖아요. 그동안에 게임도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줌라비에서 말씀드렸진 JPY를 비롯해서 엔터주들도 오늘 비교적 2%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보험도 오늘 뭐 보험사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보험 뭐 실적 좋다, 기대감 뭐 이런 또 건설 대표주들도 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이제 코스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 세 개 중에서 에코프로만 오늘 이제 상승을 했죠. 2.9% 정도. 그래서 73만 원에 끝났는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605억 규모의 CB를 직접 취득해서 소각한다. 뭐 이게 이제 어제부터 그런 얘기 이미 이거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좀 셋 중에서 버틴 게 에코프로다 이렇게 상승한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이어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4월 마지막 거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연이어서 밀려오던 거에 대한 어제 오늘이 이제 반등을 좀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하죠. 어제 이제 6거래일 만에 시장이 반등 보인 거잖아요. 뭐 당연히 그 전에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SG증권 사고 문제 등등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좀 싸하니까 조금 안 나오다가 좀 하루 이틀 늦게 이제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좀 비교적 폭이 크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뭐 시장이 날아간다. 뭐 이렇게 이제 흥분이 될 수밖에 없죠. 시장이 뭐 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백만개미에도 못 보던 댓글이 이제 많이 달렸어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좀 들어오셨다가, 그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상하게 3,300에서 계속 떨어질 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떨어지면 사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은 좋아하고,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게 왜 그런가? 그래서 저보고 댓글, 뭐, 이 사람은 맨날 뭐, 사면 안 된다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러다가 이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제 어제도 저는 이제 댓글을 보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대충, 파악을 하죠.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어제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못 보던 댓글인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즘 시장이,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같은 그런 거에 이제 확 놀래갖고 막, 그러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계속 뭐 네가 무슨 전문가냐? 조심하래더니 어제 폭등하지 않냐?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독 취소하고 나간다. 뭐, 그래서 그냥 나가세요. 구독 취소한다고 뭐 굳이 안 그러셔도. 저는 뭐 다른 채널이랑 달라서 저보고도 많은 분들이 왜 시중에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 다 제 뭐 후배뻘이고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돌려가면서 출연시켜서 막 하면은 사람도 늘어나고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백만개미는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백만개미는 그냥 여러분하고 제가 한세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고 쟤는 참고할 가치도 없다 그러면 그냥 안 들으시면 돼요. 되게 심플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은 그렇게 뭐 이게 이 음식 저 음식 막 이렇게 파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채널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왜 제목이 백만개미냐 기분 나쁘다 했는데 뭐가 기분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당장 제목을 바꿔라. 이분은 뭐 정상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뭐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뭐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됐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래서 개인들이 잘 돈을 못 버는구나. 이게 벌기 힘든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압권인 댓글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잖아요. 기술적으로 매매 원칙을 보면 에코프로가 죽었던 12평이 살짝 살아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에코프로 되게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무슨 뭐 에코프로 뭐 차트 얘기만 하냐? 중요한 걸 모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안 드렸는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신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코프로의 회장이 주주 가치를 위해서 희생적 결단을 했다. 이동채 회장이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가 2021년 7월에 1,500억 CB를 발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CB를 발행하면 전환사태 발행하면서 그 40% 600억에 해당되는 콜옵션 권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로 투자사랑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옵션 행사권을 누가 갖냐? 그거는 그 해당되는 회사 이사회에서 지정을 하게 됐어요. 발행사 혹은 발행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발행사 혹은 발행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이동채 회장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회사가 좋아져서 올라가면 콜옵션을 행사해서 하면 돈이 남는데 그거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이익이 날 텐데 개인 회장이 갖고 있으면 그게 배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에코프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건데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콜옵션을 이사회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니까 그 회사는 최대 주주한테 그거를 양도해 준 게 배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남부지검에서 그 이른바 빗썸의 강정원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를 배임을 걸어서 기소한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코스닥 거의 망해가는 회사 껍데기 쉘만 사갖고 뭐 좋은 사업거리 있다고 해서 펄을 넣어서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이렇게 시비 발행하고 뭐 증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콜옵션 이런 거 그 팀들한테 주고 이래갖고 이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코스닥 인수꾼들이 쓰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회사로 입장에서 보면 배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 그 무상으로 받은 콜옵션을 포기해서 6천억이 넘는 차익을 포기했다. 그래서 아주 숭고한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있지만 이런 기사 쓰면 이거 기레기예요. 요즘 얘기. 뭘 알고 써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건데 이거를 그것도 그냥 강행하면 6천억은 버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70만 원, 73만 원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를 무상으로 받은 콜옵션을 포기해서 6천 원을 포기했다? 누구를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제가 아예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안 한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에코프로, 참 보세요. 이 에코프로 이 회장이 지난해 그 대형 수주 정보 있잖아요. 아주 큰 규모의 수주 정보를 미리, 그 미공개 정보죠. 그거를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이게 기소가 돼갖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서 항소해갖고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콜옵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 이것도 배임 혐의로 또 이것도 옥신각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숭고한 결단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안 한 거는 결단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자꾸 뭐 마찰이 빚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차라리 언급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는 제가 다 정리해서 여러분 골치 안 아프게 가장 심플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증권업계에서 1977년부터 40여 년 증권밥을 먹었는데 줄일 거 다 줄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를 간단하게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휴지 조각만도 못한 그 알량한 그거 정보를 가지고 이 100만 개미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걸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분은 나가셔도 좋아요.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100만 개미 당원들이 피해를 입어요. 혼선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제가 요즘 하는 말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그냥 제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거기 와서 뭐 자기 얘기를 그러면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서 하시던지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궁금해하셔서, 우리 당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11 2평의 슬로프가 조금 살아났는데, 살아났다고 해서 지금 덤썩 살 건 아니다. 지난번 고점 82만 원인가요? 그거 넘으면 확인하고 재매수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것도 못 가는데 뭐로 사요? 그 위험한 데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시장은 4월을 마치고 이제 5월인데 세리메이라고 5월엔 파는 거다 막 이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시장은 이제 실적에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이제 PC 우리 자료 봐야죠. 수치가 얼마 나오나 뭐 등등 이제 이런 거 나오고, 이제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이번에는 25bp 올리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연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느냐,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를 이제 어제도 이제 뭐 경제 성장률 낮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시장이 이제 펌프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은 늘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틈만 날 때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시장을 막 흔들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동안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그런 이유를 갖다 붙여도 소화시킬 수 없는 문제가 탁 나오면 시장이 한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옥신각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셀인 메인지 아닌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다. 뭘 걱정하시냐. 올해는 우리가 철저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응 전략의 기준점이 매매 원칙이다. 매매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서 난 한다. 그래서 요새 뭐 시장에서 뭐 어제도 저한테 뭐 전화 와서 뭐 다음번에 세력들이 뭐 이번에는 뭐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뭐 미리 가지 마세요. 세력들이 그렇게 온 동네 다 떠들고 가는 세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세력이 움직이면 그 세력들이 움직이는 흔적이 시장에 남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흔적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딱 잡아낼 수 있는 게 매매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잡아 있어요. 우린 그걸 바탕으로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5월이니까 팔아야지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럼 안 팔면 사야 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무슨 뭐 IT의 부품, 뭐 자동차 부품으로 땡긴다며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땡기는 세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흔적을 추적해서 흔적대로 매매 원칙대로 하면 그냥 세력보다 조금 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력보다 더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력보다 조금 덜 먹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5월도 여러분들이 암만 셀인 메이라고 그러지만 즐겁게 보내실 수 있어요. 5월도. 이게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면서 맨날 불안하고 맨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시장을 내가 좀 편하게 보는 방법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늘 그게 중요해요.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이라 주시장 휴장이라 이제 연휴가 됐어요. 오늘 또 금요일이라, 이거는 우리 당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신청곡을 해주신 거예요. 이문세의 슬픔도 지나고 나면. 저 이 노래 몰랐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드라마 OST라는데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이게 몰랐었어요. 그 좀 오래된 드라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신청곡이 들어와서 악보를 구해가지고 보니까 곡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슬픔도 지나고 나면 주식 투자하고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렵고 그렇지만 이것도 또 지나고 나면 이런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또 좋은 날도 오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곡이 너무 이뻐서 제가 그냥 바로 신청 받자마자 바로 해서, 이거 뭐 연습은 충분히 못했지만 그래도 한 10번 불어보고 녹음을 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노래가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4월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시장이 이러니까 고생 안 하실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매매 원칙 지켜서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면
그렇게 힘든 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5월도 우리가 또 그런 거 기대하면서 이번에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5월 2일 장 끝난다면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